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토론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회의장 밖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의 개회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개회사,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내빈 소개가 끝나면 기념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2부는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거나 잠시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10시가 되었는데요. 참석해주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울특별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 시대 서울 지역 종합유선 방송의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해주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정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박상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개회식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내외빈 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좌장님과 토론자 분들께서도 앞에 나오셔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님과 토론자 분들 나와주세요. 네, 각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성함 붙어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예,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종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 그 주제 발표해 주신 유성진 숭실대 교수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이용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토론회 이거 송재혁 SK 브로드밴드 본부장님, 유정희 문성호 시의원님, 김규리 홍보 담당관님 안 오셨죠? 그 종합 그 유선 방송 사업의 관계자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김영기 의장님, 남창진 부의장님, 최우정 대표님, 좀 지각하셨네. 우영찬 부의장님, 좀 일찍 다니세요. 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 모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8월에 우리 그 박성혁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 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득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 많으신 박성혁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오늘 토론회는 통신매체의 발달로 점차 사용화되어가는 종합 유선방송 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무선 통신,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면서 탈유선 방송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집에서 보는 방송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이동하면서 내 손 안에서 모든 방송이 방송 수요를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의하면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은 IPTV가 56.74%, 그 종합유선 방송이 35.11%, 위성방송이 8.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IPTV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데 종합유성 방송 수는 감소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의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반 지상파에서 다루기 힘든 지역성 있는 소재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역성과 다양성은 지방자치의 핵심이 되는 사안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특색에 맞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종합유선 방송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은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특별시를 제한 지상파 방송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의 종합 유선 방송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방향을 설정해 지방자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 뜻깊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자리해 주셨었는데요. 그 우영찬 서울특별시 의회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기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죠? 감기가 걸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장입니다.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까 딜라이브, 또 SK 브로드밴드, HCN, CMB, LG 헬로비전, 여러분 전부 다 익숙한 종합 유선방송 회사명이죠. 다들 기억하시죠? 이분들이 오늘 여기 많이 오셨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현실이 된 스마트 시대, 일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신문, TV와 같은 기존 언론마저 포털, 유튜브, 또 OT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변화 과정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미디어도 있습니다. 지상파와 차별되는 지역 밀착력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온 지역의 종합유선 방송이 바로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미디어의 공적 역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행행하는 디지털 시대, 미디어의 공적 책임은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로 그 관점에서 서울 관내 종합유선방송의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기종한 토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여러분 저보다 앞서 인사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사선이고 이종환 위원장은 재선인데 마치 사선 같죠. 노련하고 능숙하고 매사에 빈틈이 없으면서도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이슈의 논점을 찾아서 시의적절하게 토론을 개최하는 위원장이십니다. 재선이지만 사선 같은 이종환 위원장님께 큰 격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재선, 삼선이 두 분 오셨네요. 우리 우영찬 부의장님,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남창진 부의장님, 유정희 의원님, 아까 박상혁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다 오셨던데 저기 다 보이시네요. 이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발전을 맡아주신 유성진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실제적 귀중한 지원을 해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글귀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작은 변수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 시대 지역 종합유선 방송의 살 길도 이 디테일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유선 방송은 일찍부터 지상파와 같은 거대 언론이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의 세밀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지금까지 성공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유선방송의 입지와 콘텐츠 수요를 또 다르게 개척해야 할 시점이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 종합유선방송이 가진 이 공적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스마트 시대의 지역 콘텐츠라는 새로운 빈틈을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의회는 지난 8월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께서 서울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지원할 입법적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종합유선방송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기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입니다. 다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시대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의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 토론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유성진 숭실대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를 맡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분들께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작년 초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으로 진정한 불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종합 유선방송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은 지상파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활동 전달 등 서울시와 지역자치구의 여러 현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 지방자치 실현에 커다란 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최근 IPTV, OTT 등 유미디어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종합유성방송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조명하고 다양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정신에 기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창진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지금 고창군 의회에서 9시 반에 왔다가 지금 막 하셔가지고 서둘러 왔습니다. 방송은 심각한 도전에 취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청취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그걸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그 채널과 창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종합유선방송인데 지금의 거대 방송과 케이블 TV, IPTV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해줘요.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정작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를 해줄 매체를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조례와 지원은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점점 우리 이야기, 우리 사회는 사라지고 거대 공중파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존재하는 그런 언론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송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영찬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앞서 축사하신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은 다 해주셨고요. 여기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양 부의장님 또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종환 위원장님 계십니다. 이 모두가 축사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 지역 유선 방송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 유선 방송에서 아까 축사가 짧은 우영찬 부의장님이 이렇게 길게 축사한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잘 해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적절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힘 합하겠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원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계십니다. 많은 거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행부도 설득하고 다 같이 해서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우정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숨가쁘게 이렇게 1부 개회식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2부는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좌장님과 토론자 발제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앉아 계시면 돼요. 네. 죄송합니다. 발제만 먼저 진행을 하고 토론자분들은 잠시 후에 발제가 끝나고 PPT가 끝나고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네, 그럼 유성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유성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울시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안에 관련된 그 현업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발제의 주제와 같이 그 스마트 시대 서울 지역 종합유성 방송의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예, 먼저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들 다들 아시다시피 박상혁 의원님 외 48명 의원님들이 서울시 특별시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의 그 제안의 목적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지상파 방송이 못하는 지역 밀착 방송 그리고 또 지역 집중형 프로그램의 제작 실시를 서울시 관내에 있는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이 실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역화와 다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이러한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행정적 그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유선 방송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절차적 지원의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지역 종합 유선 방송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그리고 또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책무 그리고 또 지원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자세한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될 시 이제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시행했을 때 서울시장이 그 예산으로 이제 필요한 경비를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사업의 예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등 있는데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제 시청자들을 위한 특히 노년층이나 정보화 시대에 그 소외되어 있는 시청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 그리고 이제 그 지역 현안을 이제 알리는 그리고 또 지역 갈등을 조정하는 토론회나 지역 현안을 알리는 뉴스 같은 것들을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지원 사업의 선정이나 운영 평가 그리고 또 운영 결과 보고 등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종합 유선 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운영회가 지원 산업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제10조에는 위원회 구성, 그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또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은 이해관계를 고려해 구성하고 위원회 대표인 위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운영할 때 안건 심의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활동 내역과 심의 결과는 공개됩니다. 이처럼 이제 지역 사회 발전에서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역할을 인지하고 이처럼 이제 부산시와 경남시도 이제 비슷한 조례를 2021년에 이미 그 발의하고 통과되어서 이제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정책적, 재정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받는 중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부산광역시의 그 조례이고 그 다음은 이제 경상남도의 이제 지역 경상남도에서의 이제 조례 내용입니다. 이제 비슷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시로부터 그리고 또 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종합 유선 방송이 그 지역 지상파와 이제 파와 이제 그 지원에서 이제 차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은 지역 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구형,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입니다. 허나 이 법에 의해서 지상파 방송이 이제 지원받는 반면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 지역 유성 방송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상파 방송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 단위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반면에
이제 25개 그 자치구, 서울시 안의 자치구, 그리고 또 약 400여 개 동단위의 지역 이슈는 다루지 못하고 반면에 지역 유선 방송이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이제 지상파 방송국만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지원하고 이러한 그리고 또 지역화와 다양성을 추구하자는 이 조례의 당위성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종합유선 방송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 행정적 장치,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 20년 동안 지역 유선 방송은 지역 밀착형 보도 그리고 지역 중심형 프로그램 제작 등 지역 사회 소식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몇 개 이제 그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제 현재 문제는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변하고 이제 다이나믹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제 제가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들을 지원해주자, 법적으로 지원해주자 이런 말을 이제 경영학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990년대 지역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사업을 허가받았을 때 지역 방송을 해라는 의무를 이제 단독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무 부여가 정당했다고도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현실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당시 이제 단독적으로 부여받았던 의무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가진 것처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오늘도 오셨겠지만 홍보기획관님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시를 가져왔고 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웹사이트 등을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모든 매체들이 이제 온디맨드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찾아야지 자신이 필요할 때 직접 찾아 들어가야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의 시청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년층의 시청자들 그리고 또 정보화 사회에서 이제 그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서울시 자체적으로 주도하는 자체적으로 행하는 이러한 노력들은 약간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지역 유선 방송은 채널이 이제 리니어하게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고 채널만 틀었을 때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긴급한 뭐 소식이나 예를 들면 이제 재난 알림 같은 것들 방송을 시청을 함으로써 시청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외계층의 이제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유선 방송은 이러한 그 방송이 리니어하게 계속 이제 그 전송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지역의 연구에서 지역 밀착형 이제 취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그리고 또 PD 인력이라면 PD나 이제 기자들 그리고 또 콘텐츠를 한 경험들 이제 플랫폼 채널 이제 모든 리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해서 이제 지역 유선 방송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협동해서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이 지역에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지상파 방송과 지역 유선 방송 간의 그 지원의 차이를 이번 조례로 이제 해소시킴으로써 이제 그 지상파 방송이 주요하게 다루지 못했던 서울시 지역의 내용들을 지역 자치구 현황을 지역 유선 방송이 좀 더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균형적인 사회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또 이제 그
그 구체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안정적 지원 체계를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 5개의 종합유선 방송사인 HCN, 딜라이브, CNB, 헬로비전 그리고 SKB 이러한 이제 5개의 그 사업자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콘텐츠, 지역 밀착형 그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리소스나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에게 지원한 것보다 더 큰 그 생산 유발 가치를 지역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사업의 연속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절차적 그리고 또 행정적 지원이 없는 단계에서는 지역 유선 방송의 그 지역화 다양화의 노력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플랜에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렇게 조례를 통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절차가 안정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될 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으로 좀 더 지역 사회의 목소리 현안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역 사회의 풀뿌리 매체로서 이제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 축제나 뭐 지역 현안 그리고 지역의 지역의 그 교육 등의 운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사회에서 풀뿌리 매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성준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영주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유성준 교수님 발제가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자분들이 아주 준비해 오신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브로드밴드의 송재혁 보도본부장이십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위원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서울시에서도 나오셨습니다. 김규리 홍보 담당관님 소개드립니다. 예, 오늘 유성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6조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사업을 이미 부산과 경남이 이미 이제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한번 제가 이제 발제를 들으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의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인프라 중에서도 물적 토대를 좀 탄탄히 하는 사업 또는 이제 인프라 중에서도 인적 자원을 이제 기르는 양성하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적인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은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게 좀 약간 이제 없다는 걸 알았고
그다음에 경남 지역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성 제고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6조 지원 사업에는 빠져 있어서 이 조례가 지역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좀 더 지역성과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이 물론 이렇게 지금 7가지 사항에서도 다 충분히 담아낼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담아내면 훨씬 더 그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유승진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기대 효과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더 커서 나중에 의회에서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송재혁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소중한데 이 자리를 열어주시느라고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애정과 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또 고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은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지역 채널이나 이제 종합유선 방송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된 매체이기 때문에 생략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종합유선 방송에 대해서는 사실 1995년도에 시작이 돼서 IMF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각종 금융 불안 그리고 뭐 좀 유럽을 통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금융 불안정 여러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이겨내면서도 자생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역에서 성장해왔던 매체입니다. 그 매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려는 의미고요. 특히나 저희가 국제적으로도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 되어야 했던 가장 가치 있는 역량은 초밀도 접점의 모든 가가호호까지 저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했던 곳 역시 공사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러분께 서비스로 이렇게 다가섰던 종합유선 방송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저희 종합유선 방송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일을 해왔던 매체입니다. 그 지상파 방송이 가장 중심적인 콘텐츠의 매개체였을 때 저희는 사실은 난시청의 어려움들을 상당히 겪었고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전체 중개소들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방송사들을 만들고 있을 때 저희는 진짜 저인망 어선처럼 접점 그 끝까지 사업을 이뤄냈고 여러분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32,000원이지만 한 달 내내 방송 보는 저희는 10,000원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이한 상황이죠. 그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방송사들은 지금 그 저희 지역 채널의 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됐든 저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어떤 특별한 독점적 지위 그 이상의 무엇을 더 요구하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저희 역할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에서 제가 지역 채널의 경쟁력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종합 유선 방송은 이제 공공 채널로서의 어떤 필수적인 의무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EBS나 KBS가 갖고 있는 매체의 공익적 측면들을 방송통신 심의 기준에 의해서 아주 그 동일하게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린 언론이나 클린 미디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30년을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저희 지역 채널의 경쟁력은 지금 사실 저희 뭐 다른 그 SO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SK 브로드밴드만을 예를 들었을 때 셋톱박스를 통해서 나가는 방송이 200개가 있습니다. 200개의 방송 중에 저희는 9번째로 채널을
많이 흡인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즉 저희 가입자 전수조사를 했을 때 부등을 하고 있는 매체죠. 상당히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상업적 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익적 요건을 사용합니다. 가령 저는 뭐 보도본부장으로서 서울만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전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인천광역시 의회와 인천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인천에 있는 3개 SO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상업적 방송이 아니므로 광고료라든가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영리 추구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그다음에 퇴색돼가고 있는 정치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선호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성실한 활동을 안방 안에 보여주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생방송 11시를 어떻게 뒤집어 엎고 10시부터 개회하는 이것을 보여주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즐거운 어려움이죠. 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도 역시도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네. 시민들은 지금 국감을 통해서 가을 국감을 통해서 보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들의 어떤 문제제기, 국민의 이익, 그다음에 부당한 내용,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살펴보고 있고 우리 이제 그 행정부의 여러 가지 기회 요인, 그다음에 행정부가 살피고 있는 정책적 상황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그걸 누가 하죠?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갔었죠. 2가지 측면에서요. 하나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을 얘기하는 측면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시민이 어떠한 분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민관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죠. 우리 서울보도국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그런 관심이 지역에 있으면 철저하게 이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는 무려 6번의 그 라이브 방송을 지속하면서 지상파가 볼 수 없는 개표 실황 그 자체를 방송으로 서울 시민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지역에 있는 그 관심 있는 이슈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상파나 종편이 방송을 라이브 중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상업적인 어떤 목적을 불가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광고나 본편 방송, PPL이 있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제 예능 교양 프로그램들을 다 접어놓고 이 방송을 라이브로 중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방송은 편성할 수가 없죠. 지금도 우리가 선거가 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 장 의원들의 후보자 토론은 결국 저희 지역 채널을 통해서 방송 제작하고 송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과 여건, 그다음에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30년 동안 일해왔던 저희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뭘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서울시도 선택해 주셨으면 또 서울시 의회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저희 전국에 케이블 TV SO 사업자는 80개가 있습니다. 80개의 방송사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은 굉장히 좀 특수한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지역은 지방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서울은 지방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서울 보도국장님하고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서울을 어떻게 어필하지? 예. 에어리어, 로컬, 예, 지역 이 이야기로 한번 우리 살펴보자라고 해서 서울만의 정체성, 그것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로 지금 서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드리면 어제, 오늘, 그제 저희는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전국 지상파들이나 종편이 하고 있는 메시지들만 뉴스 보도에서 대등한 어깨선을 이제 높이겠다고 관심 갖는다면 우리 지역은 누가 봐주죠?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랬던 건
뉴스 하고 있는 그 1시간 동안 어린이 보호 구역만을 가지고 뉴스를 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어린이 보호 문제가 이런 게 있구나. 또 어디 강서 지역은 종로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어떤 지역은 특정한 시간대를 두고 그 시간대만 속도 제한을 하는 방식을 두는구나. 어떤 지역은 학부모나 이런 기간제 교사처럼 채용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 관리와 더불어서 어린이 보호를 하는구나. 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누가 해줄 수가 있는 거냐?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을 뭐 어떤 적정한 비용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윤택하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보다는 서울시나 우리 서울시 의회가 우리 지역 채널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대등한 협업 관계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의 좀 읍소, 좀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말 훌륭한 저희 그 지역 채널의 역할에 의미를 두시고 기회를 주신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좀 감사하고도 저희가 더 큰 책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사명 의식을 좀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렇게 뭐 글로 써서 여러분들의 자료에다 이렇게 옮겨놓은 서론, 본론, 결론의 의미보다는 혹시라도 지역 채널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상업적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은 조금 떠나 생각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 공익적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편성의 어떤 그 역할들이 서울시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점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합니다. 네, 또 이따 질의가 있으시면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재욱 고도부부장님 아주 좋은 토론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연구자로서 그 지역석에 대한 어떤 공적 책무의 그 실행 의무는 그 무거운 짐을 가장 지역 케이블 SO가 지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성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이제 오직 지역 지상파 방송만 그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가장 공적 책무는 무겁게 지고 있는데 정작 공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케이블은 최근 제가 18년부터 23년까지 5년 동안 이제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이 IPTV 3사가 전체 300만이 늘었는데 이제 케이블은 150만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아이러니한 건 케이블 가입자는 디지털 케이블, 아날로그 케이블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는 굉장히 그 감소폭이 적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가형으로 케이블 가입자를 보는 그 시청자층이 굉장히 두텁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아날로그 케이블은 VOD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SO는 그 유료 방송을 계속 이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공적 책무는 가장 무거우면서도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요금을 근데 또 올리지도 못하죠. 이렇게 과기정통부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 인상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중의 고통을 이제 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공적 지원의 지상파에게만 이제 대상으로 하고 지역 케이블에서는 가끔 있는데 시청자 제작 지원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만 이제 아주 소량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수도권에 이제 특히 서울 지역의 SO는 굉장히 이제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정작 이제 지역 지자체 선거가 있을 때 자기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보통 찍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SO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선거 때마다 이번에 뭐 강서구청의 예를 들어주셨지만 집중적으로 후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이제 보여준다면 정말 서울시민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무엇보다도 꼭 이런 그 선거가 있을 때 이런 그 후보를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후보 간의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꼭 이렇게 중계할 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유정희 부위원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악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유정희 의원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TBS TF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서 이런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께서 정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적절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막상 이 자리에 와서 보니 정말 토론회를 개최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상혜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아마 다 언론인이시죠? 의원님들 빼고. 예, 아닌 분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을 켰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에어컨 꺼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또 아시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준비된 원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역 케이블 TV의 역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아까 우리 송지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또는 두 번째,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내에서 종합유선 방송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지역적 요건과 기술적 요건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애매하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방송통신 소외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서울시의 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이따가 우리 김규리 홍보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지역종합유선 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가 방송통신의 지역성,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근거가 될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 지역 케이블 TV는 제가 관악구 출신인데요. 관악 서초 동작의 HCN을 비롯해서 딜라이브, CMB,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등 5개사입니다. 동조례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대기업 산하의 자회사인 중견기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재정적 지원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오늘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지역 밀착형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종합유선 방송 사업의 특성상 관계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위기에 놓인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디어 이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종합유선 방송 사업의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약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는 지역 방송 시장의 쇠퇴를 의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하여 국내 지역 방송의 발전과 상생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 정책 및 서울시 의회의 입법 활동의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지상파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정부와 국회의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이 중앙정부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슈에 대해 주로 보도하면서 서울 시민에게 필요한 서울시의 주요 행정 소식 및 생활 밀착 정보 등의 제공은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서 강서구청의 보궐선거 예를 우리 송재엽 본부장님 또 우리 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워낙 전국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뭐 지역 언론이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뭐 그 중앙 매체에서 실시간 보도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시의원,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뭐 대통령 선거는 다 되죠. 뭐 총선거도 어느 정도는 되죠. 근데 지방 선거에 다다르면 시장 선거만 보도가 되지 솔직히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시장 따라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 언론에서 지역 유선 방송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쭉 나란히 찍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보고 선택을, 인물 보고 선택을 해야죠. 뭐 다른 그 유선 방송사는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역에 있는 그 HCN은 시의원까지는 인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케이블 TV들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426개 동 단위의 서울시 소식과 지역 소식, 의정 활동, 재난, 선거, 지역 문화 분야에 대한 취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며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자체 행정 및 생활정보 전달과 의회 소식 전달 및 지방선거 보도 방송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시장축제 및 상권 활성화 보도, 중소상공인 제품, 케이블 TV, 커머스 방송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농수산, 축산품 등 2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방송을 공동 제작해 큰 매출을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는 지역종합유선 방송사들의 대표적 공익적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를 비롯해 LG 헬로비전, SK 브로드밴드, HCN, 서경방송 등 여러 개 케이블TV 방송사는 지역 채널도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공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서비스를 2년간 승인해 줌으로써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지역 시정의 상품들과 특산품 판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서울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시청, 시의회의 활동을 보도하고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를 중계 방송하고 있으며 지역 갈등 이슈를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서울시 2023년도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개최가 되고 11월 2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서류로만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의 제보나 뭐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한데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홍보해 주지는 않죠. 우리가 알아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뭐 최대한 뭐 지역에 현수막을 건다든가 또는 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역 유선 방송에서 좀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 케이블 TV들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426개 동단위의 서울시 소식과 지역 소식, 의정활동, 재난, 선거,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취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하며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역 종합유선 방송사들의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행정 및 생활정보 전달과 의회 소식 전달 및 지방선거 보도 방송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의 네 번째 공익적 활동은 지역문화 전승 및 창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들은 지역 축제를 직접 기획해 운영하기도 하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 축제를 홍보하고 중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종합유선 방송사는 국지적 재난 뉴스 속보 및 재난 생방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마을 이야기를 중앙 언론에서는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종합유선 방송에서는 우리 마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 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방송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역종합유선 방송사들이 지역성, 공익성, 공공성에 기반해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지역종합유선 방송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에 연고를 두고 종합유선 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방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요구하는 방송통신의 공익성, 공공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희 부위원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지역 케이블 SO가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시고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의 정책이나 서울시 의회의 입법 활동이 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 이제 그 점을 이제 지역에 있는 SO가 그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해주셨고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발제문에 있는 내용 중 공익적 활동 중에 굉장히 눈길이 갔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지역 채널도 이제 커머스를 할 수 있게 이제 규제 완화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커머스를 하는 그 주요 상품이 이제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농수산 특산품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송지혁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이 대상인 것이죠. 별로 이 서울 수도권 기반의 SO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 허용인데 이걸 조금 더 규제 완화를 더 해준다면,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저는 좀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수도권에 있는 SO는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규제 완화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허용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커머스를 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지만 크게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5가지 역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돈이 되는 그런 역할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듯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문성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출신의 문성호 서울시의원입니다. 일단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성 및 공익성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이제 연서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이제 의원이기 전에 언론학도의 입장에서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이 가진 장점을 생각한다면 지원은 합당하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원의 내용이 목적과 이제 관련해서 종합 유선 방송의 이제 경쟁력 확보나 혹은 이제 시민 만족도 향상과 같이 이제 존속을 위한 확실한 이제 경쟁력 확보가 장치 구축이 되었느냐, 혹은 정부와 이제 서울시의 규제 완화 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느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커머스를 지역 농수산물로 제한한다. 이건 좀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지원 과제가 선행돼야 된다라는 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민관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OTT, 그 넷플릭스나 뭐 등등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종합유선 방송 사업 그 가입자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지난 5월 17일 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 현황에 보면 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이제 증가율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행인 점은 IPTV의 증가율 자체는 OTT의 이제 파도에 휩쓸린 탓인지 감소 추세가 증가율이 감소했다는 거지 계속해서 신규 유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종합 유선 방송과 위성 방송은 지속적인 가입자 자체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조금 외출 자제를 시켰던 덕분인지 2020년에는 소폭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시장 경제의 논리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때 이제 전 세계 대항을 호령했고 대항해 시대를 이제 열었던 범선이 이제 기선의 등장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또 삐삐가 우리 아주 굉장히 선보였지만은 휴대전화에 밀려서 사라진 것처럼 어쩌면 이제 IT 기술 최강국이고 또 스마트폰 보급률이 국민 97.4%에 달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종합 유선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이게 존속의 근거가 남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합 유선 방송의 특성과 이것을 대한민국 사회에 이제 필요한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목적에 생각해 봤을 때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자라는 취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유선 방송이 일단은 시대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는 견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라기보다는 어떤 지원을 어떤 업체에 어떤 사업자에게 진행을 할 거냐, 혹은 법적 제도적 지원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종합유선 방송 사업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쟁력 확보가 일단 필수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상업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다라고 이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경쟁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편리함, 빠름, 쾌적함이라는 이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OTT 그리고 IPTV,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종합유선 방송이 과연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IPTV를 잠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TT는 뭐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선적으로 성인을 조금 주로 콘텐츠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IPTV 3개사는 어린이 교육 그리고 유아 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성공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KT에서는 지니TV 키즈랜드, 그리고 U+, LG U+, 아이들 나라,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는 잼랜드를 선보이면서 OTT가 가지지 못하는 다른 측면에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그 확실한 존속 근거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종합유선 방송으로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했듯이 OTT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싸다는 거에 일단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상품 요금제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죠. OTT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증가율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구독료에 대해서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편리하고 쾌적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종합 유선 방송이 지금 값싼 장점이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뭐 예를 들어 뭐 전화기, 뭐 전화 상품, 인터넷 상품하고 더 결합하면 더 싸지는 거를 제가 각 사별 그 홈페이지에서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보편적인 이제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은 경쟁력 확보에서 결정적인 장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요즘에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은
예전엔 수용자였습니다. 방송하는 거를 봤어요. 그냥 보는 사람들로서 수용자로서 남았는데 연구를 거듭하고 여러 이제 새로운 매체가 발생하는 거를 지켜보다 보니까 수용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유선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이제 톡톡톡톡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인데 과연 수용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느냐가 일단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것,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장점으로 종합 유선 방송의 지역 서비스 기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선거에 대했을 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광역 단체장까지는 방송에 주로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종합 유선 방송이 아니 그 지역 방송이 아니고서는 그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별로 그게 관심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득표율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에서 종합 유선 방송 특히 지역 방송이 톡톡톡 튀고 나와서 이거를 홍보해 준다는 것 굉장히 수기 민주주의로 향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상파 방송에서 거론되는 것은 이제 국가적이거나 이제 광역 쪽의 이제 좀 이슈, 논란 혹은 이제 그런 체급의 인사들에 대해서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하에 우리 그냥 주민들 오늘 주민자치회가 무슨 행사를 열었습니다. 혹은 오늘 구의원과 학부모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초등학교가 이런 요건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그 손톱 및 가시들을 뽑아내는 게 종합유선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다면 종합유선 방송의 경쟁력 확보는 확실히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경쟁력 확보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소유한 유일한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미디어재단 TBS입니다. TBS 역시 교통방송으로서 시작이 됐고 어찌 보면 종합유선방송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특히 서울에 특화되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시정과 의정을 확실하게 방송으로서 이제 내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이고 큰 장점이 있었으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편파적이고 왜곡되고 특정 정치 세력 혹은 정당을 비호하고 이익을 주기 위한 방송으로서 지금 철퇴를 맞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수립되지 않고 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방송이 가진 장점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토속될 수 있다. 혹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언론으로서 가장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때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받지 않을 때라고 언론학도로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장치가 제도적으로 구비가 됐다 하면은 지방자치 특화 언론으로서 경쟁력 확보의 근거는 물론 지원의 근거도 시민들이 느끼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게 시민 만족도였습니다.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이 IPTV 대비 이제 콘텐츠 만족도, 영상 체감 품질 등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콘텐츠 만족도에 대해서는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에서 뒤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IT 기술 최강국이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합유선 방송이고 광케이블로 사용하거나 이런 종합유선 방송이 영상 품질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규탄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T 기술을 더 국가적으로 더 발전시킨 건 사실이니까요. 힘을 실어줬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기술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을 인적 자원을 만든다는 데에는 지원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에서도 콘텐츠 개발, 그러니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제도적인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의 발달과 이제 스마트폰 보급을 국가적으로 한 건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앞서 토론자도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 건 사실입니다. OTT와 싸움을 붙였을 때 종합 유선 방송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현재 OTT랑 종합 유선 방송을 경쟁력 확보만으로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유하자면 권투 경기에서 종합유선 방송은 왕년에 챔피언했으니 왼손 쓰지 말고 오른손만 쓰게 하는데 OTT는 발차기하고 낭심차기까지 다 허용하는 그런 약간 자유로운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차별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와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가장 우선돼야 된다. 그렇게 일단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뭐 발제문에는 이게 장황히 써놨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의무체덜 편성제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라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도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무 편성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을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안을 우리 정부와 서울시도 꼭 입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고려를 가정했을 때 당연한 말이겠지만 사업자마다 조금씩 상이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구와 또 시선이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입자의 규모와 그리고 이제 입장을 상이하다는 것을 이제 기본값으로 뒀을 때 이것을 맞추느냐, 보편으로 맞추느냐, 혹은 그거 상이한 것을 따르게 균등해서 배분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기술력 확보 그리고 관련 기술 인재 수급에 대해서 각 회사가 이미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회사마다 조금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한 보편적인 틀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이것을 차등으로 두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입니다. 네, 시대의 흐름과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선은 사라지고 기선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트가 사라진 건 아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유선 방송 역시 기술의 발전과 그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소 불편하거나 왜소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안을 확실한 장점과 뒷받침한 근거 그리고 구축되어 있다면 오히려 다른 방면에서 더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은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이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먼저 완화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확실해져야 서울시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방안에서도 그 어떤 시민도 불편하지 않고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도 있는 토의와 분석을 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성호 의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지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공감하시고 문성호 의원님께서는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기에 앞서 이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그런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사례를 들어서 언급을 해주셨고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SO도 나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특히 뭐 콘텐츠는 뭐 규모의 경쟁 때문에 지상파 방송이나 OTT에 다소 뒤질지 모르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좀 올려야 된다. 특히 어떤 기술 화면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 품질 이런 측면을 지금보다 좀 더 투자해서 더 높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걸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부에게도 이제 이 주무부처의 과기정통부에게도 요구했는데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구조적 차원의 그런 그 규제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게 행위적 차원의 그런 규제, 예를 들어 주신 게 바로 요금 규제, 약관 규제의 완화, 그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의무 편성 채널 그 편성 규제의 완화 내지는 폐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케이블 SO가 가장 이제 뭐랄까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완화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규제, 대표적인 규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되 차등적으로 사업자의 어떤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오신 김규리 홍보 담당관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홍보 담당관 김규리입니다. 먼저 오늘 스마트 시대 서울 지역 종합 유선 방송 뉴미디어 대응 방안 마련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서울 지역 종합 유선 방송의 실태에 대해서 공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 유선 방송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모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유선 방송에서는 지상파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세부적인 지역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지역 유선 방송의 필요성과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IPTV와 OTT의 등장에 따라 그 유선 방송 점유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방송 발전 방송 지원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러한 점이 오늘 토론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유정희 의원님께서 지역 유선 방송이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성이나 공익성, 공공성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해내게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문성호 의원님께서는 지원의 여부보다는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유선 방송이 본래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변화된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이와 더불어서 법적, 제도적인 지원까지도 병행되어야지 이제 장기적으로 종합 유선 방송이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1995년 종합 유선 방송이 출범함에 따라서 그간 지상파 위주의 이제 방송을 넘어서 종합 유선 방송의 전문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송 송출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서 이제 TV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선택의 확장 그리고 방송 분야의 다양성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도입 초기에 급속하게 이제 보급률이 높아져 왔으나 현재 그 디지털 시대 변화에 맞춰서 사실 새로운 발전 방안,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이제 먼저 종합유선 방송이 시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지역 방송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방송 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저희는 오늘 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 그다음에 방송법 등의 이제 법 체계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변화된 시대에 맞춘 종합 유선 방송에 대해서 그러한 방향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지역 채널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리 담당관님의 토론이었습니다. 앞서 이성진 교수님 그리고 또 세 분의 토론자 분들의 토론 내용을 굉장히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시고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담아주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 네 분의 토론을 듣고 우리 유성진 교수님의 답변을 짤막하게 듣고 또 플로어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토론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걸 좀 종합하고 또 그에 제 생각을 조금 담아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 유선 방송의 그 공적 가치 그리고 공공성,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이제
왜 대기업에게 또 지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대기업, 중견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이 사업자들이 지역에 연구를 두고 있고 지역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러한 그 의무에 맞는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상파 방송이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은 강서구의 선거를 예를 많이 쓰셨는데 지방선거나 지방의 축제, 지방의 현안 이슈들을 누구보다도가 아니라 이제 거의 유일하게 전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유성 방송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지역사회 발제에서 말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이제 풀뿌리 매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조금 그 가치를 좀 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OTT 같은 이제 뉴 미디어가 나오면서 이게 경쟁이 되느냐, 이게 경쟁 논리로만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경영학자이고 그 시장의 경쟁, 기업들 간의 경쟁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간 복지와 그 사회적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그 서울시의 그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뉴욕이랑 이제 또 남부의 또 시골의 동네에도 많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뭐 미국의 이제 CNN이나 폭스뉴스 같은 이제 큰 뉴스 채널이 큰 방송국들이 당연히 그 시장의 큰 점유율을 차지하지만 뭐 호텔이나 뭐 식당을 가보면은 다 로컬 방송, 로컬 채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인이고 또 서울 시민이고 또 똑같은 입장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이슈가 그 지역마다 동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풀뿌리 매체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사회적 가치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얘기지만 이제 요즘 몇 년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ESG 활동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그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 내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들을 수 있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우리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행정적 지역 유선 방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한다면은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 홍보관님이 아까 그 제가 발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많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하고 계세요. 그런 그 소통이나 지역 소식을 알리는데 하지만 이 목적을 생각한다면은 인프라가 있고 이미 그 컨텐츠나 인적 자원이 있는 지역 유선 방송의 그 절차로서 제도로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발제와 토론을 듣고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시만, 저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30년 되셨다는 지역 방송이 네. 지금까지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 제가 그 방송쟁이로서 회사의 수익 구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서투름은 있을 겁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대체로 전체 이렇게 수입원은 지역 그 시청자들의 시청료로 이제 납입하는 이제 그 과금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이제 그 가입자당 5,500원에서 한 27,000원 사이에 상품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고 그것이 모여서 이제 전체 매출원이 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서 수익률은 뭐 좀 총액을 제가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우니까 생략을 드리고 수익률은 이제 2016년까지만 해도 수익률은 보통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가 나오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 현격히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지역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모든 회사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지역 채널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수익률은 그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나 이런 직접비, 그다음에 경비, 그다음에 제작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에서 거의 그 4분의 1 이하로 마이너스 매출 상태라고 독립채산성은 좀 부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원을 쓰면 네, 한 40원 정도 더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140원을 쓰고 있는 회사가 이제 지역 채널인 것이죠. 어쨌든 뭐 제로섬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영업이익이 나타나서 어느 쪽을 이제 보전하는 것은 분명 맞지만 이제 이런 것이 뭐 지역 채널을 약화하는 그 기업적 구조 틀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는 것은 저희 방송쟁이들의 입장입니다. 가령 뭐 전체적인 영업이익의 이제 그 베이스 밴드를 맞추기 위해서 제로섬을 하자면 영업이익에서 직접비를 좀 줄이는 게 바람직하겠는데? 라는 것은 결국 서울 시민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게 될까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글쎄, 그 이해를 하는데요. 어제 제가 그 공제 중에 봉제 조합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저 모든 사업이 어려워요. 근데 이 종합 우리 유선 방송 같은 30년 동안에 이 정도 예측을 못하고 서울시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앉으면서도 저희가 좀 어려우니 돈을 좀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좀 오해가 되거나 곡해되면 어떡하지? 사실은요. 과거에 저는 고건시장 시절부터 서울시 출입기자였습니다. 이제 좀 30년 가까이 방송기자 생활도 하고 이제 좀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ITV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ITV 회사는 출입처를 받지 못해서 여기자 휴게실에서 있다가 그다음에 그쪽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서울시청 청사 지금 이제 과거 청사죠. 거기 2층에 여기자 휴게실에 움트고 있다가 촬영 기자 쪽에서도 밀리고 취재 기자 쪽에서도 밀리고 바로 여기 그 서울시의회 별관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 뭐 의회 사무 직원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어떤 금전적인 특성으로 어떤 윤택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상업적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 손쉽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저희는 서울시 또 서울시의회가 공적 가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저희 지역 채널, 그다음에 종합유선방송사와 함께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파급력이 있는 정보 가치로서의 효력, 그다음에 언론으로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상생하는 형태의 윤활성을 갖다 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채널은 로컬 미디어로서 계속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정 시책과 의정들을 시민들이 살필 수 있도록 하고 25개구의 다양한 어떤 구정들을 비교하면서 상향 평준화 내지는 벤치마킹하는 어떤 장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기능이 아닐까. 그런 일에 같이 협업을 해줄 수 있도록 일단 그 창구를 열어두시고 그 창구를 통해서 저희와 같이 협의하면서 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리적 추구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말씀은 맞는데 우리 서울 시민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효원 의원입니다. 사실 토론회라는 게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종합적인 우리가 고려를 하고 또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떠한 또 잘못된 파급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좌장님과 발제자 분들께서도 다들 이렇게 좀 이런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토론 이제 또 해주신 분들과 또 다른 입장을 또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좌장님과 또 발제자님께서는 혹시나 이게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게 또 문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언론의 독립에 있어서도 뭔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점이 드는데 혹시 그런 우려되는 사안들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토론자께서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얼핏 생각나는 걸 말씀드린다면 아까 그
우리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지원을 하되 사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 특히 이제 법안에도 있지만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을 결정할 그런 위원들을 가능하면은 좀 약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그게 어떤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거친다면 사실 지원의 어떤 불편 부당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지원을 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얼핏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아까 유성진 교수님께서 과기정통부는 주로 지원 대상을 이제 중소기업 내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제한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대기업이지 글로벌로 나가면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것도 사실 과기정통을 점차로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각종 정부에서 발언한 그러니까 방통위나 과기부에서 지원 근거로 있는 그런 법안들이 이런 대기업을 제외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도 따라서 서울시 의회에서도 이 지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 SO가 대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최근에 정부 방송법에서도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 제한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어떤 최대 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여기에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반론이라면 우려점이라면 그 정도인데 그건 이미 정부에서 기존에 있는 법안을 이제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고려해서 안 된다 이거는 좀 이렇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분 더해 주실 분 계시나요?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왜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했던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 이해관계자들, 다른 사업자들, 특히 다른 방송 사업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이게 차별 아니냐.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의 얘기를 OTT가 할 수는 없고 다른 사업자들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OTT,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를 많이 보지만 우리가 거기서 지금 이 지역 유선 방송에서 하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좀 소홀히 하고 좀 무시하기 쉬운데 이 다양성이 주는 이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문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5개의 사업자들의 규모도 다르고 또 지역사를 위한 활동이 다를 텐데 이걸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조금 지원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이 지역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발전에 약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제 비용 설명을 해본다면 이건 이제 연구자로서의 그동안 미디어 정책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성과 다양성은 소위 말하면 돈이 잘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고, 이런 퍼블릭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잘 벌리는 수익 사업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럴 필요도 없고 지원을 하지 않아도 잘 되고, 근데 공적인 어떤 이런 자금을 지원할 때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분을 잘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지원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클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지역성은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돈이 안 드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송이 시작된 이후로 50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미디어 정책 분야 중에 하나가 지역성과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 서울시가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부 예산은 올해도 R&D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적었지만 올해 더 대폭 감소를 했거든요. 아마 지역 지상파 케이블 내년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전혀 아마 제작을 못할 거예요. 엄청나게 감소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서울시가 아주 조금이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이런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사회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냐. 사실 요즘 기업들은 마케팅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네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리거든요.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가치, 사회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그 캠페인도 하고 기업 광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공적 가치가 제고된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예.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토론회의 어떤 내용이 되는 조례 발의 당사자입니다. 사실은 이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준 우리 이종환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를 통해서 건전하게 입법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의원으로서 좀 약간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입법의 취지는,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그 지역 활동을 하면서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떤 지역 유선 방송의 문제들, 또 상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지역 방송과의 차별로 인한 겪게 된 어려움들, 기자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의회 의원님들이 다 대부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그 사항들은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 대표님도 다 오셔서 관심을 가져준 거고요. 어쨌든 이런 공론회장을 통해서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하고 하는 것은 대해서 저는 상당히 너무 감격스럽고요. 어쨌든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 조례의 목적은요,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 돈을 달라, 지자체의 경제적인 그런 지원을 달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제도적, 그 다음에 이런 변화된 방송 현실에 있어서 공익성과 지역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조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께서 잘 토론해 주시고 입법 과정에 많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결론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을 모두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